자, 오늘 종목은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올랐습니다. 내려갈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25% 올랐기 때문에 자,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오늘 깔아 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25%에 제가 매수 안 합니다. 상따도 아니고 1,800원을 1,800원. 그죠? 저 미칩니다. 1,800원을 매수가로 편입가로 해보도록 하고요.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오후장에 그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뭐 종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성통상은 뭐 유명한 종목이죠. 자, 유명한 종목이고, 자, 일본 테마주인데, 자, 먼저 이 일본 테마주들 종목을 한번 보시면 볼펜, 모나미, 지금 이 모나미가 상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자,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갔죠. 오늘 장중에 한번 풀렸는데 지금 상한가 전량이 80만 주, 8호 40, 약 40억을 뭐 그렇게 볼 게 있다고 40억을 상한가에 그냥 누가 집어넣었어요. 이게 돈도 많습니다. 돈도 많고 뭐 좀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돈으로 전부 다 뭐 문 떼고 있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모나미가 이렇게 1등으로 쳐올랐고 이게 코데즈 컴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대북주로도 엮여져 있지만 역시 일본 테마주로도 엮여서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IT 종목 중에 이 인텍플러스라는 종목도 있죠. 인텍플러스. 이게 일본 또 관련 테마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 냅다 그냥 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양행,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일본 소재, 옛날에 부품주, 혜택주로 해가지고 오늘도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일본 테마주들 잘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고, 신성통상은 거의 뭐 1등 주격으로, 모나미 다음으로 1.5등 주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차트를 보시면 옛날이 아니고 이제 이 1년 전에, 1년 전 바로 일본 테마주가 불었던 1년 전에 이 가격이 2,960원 거의 3,000원까지 이렇게 시세가 분출을 했습니다. 거의 절정의 구간에서 작년 여름이죠. 절정의 구간에서 이제 분출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쭉 내려갔다가 이번에 다시 일본 또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다면 또 앞전 고점까지 또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모멘텀이 뭔지 옆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우리나라 그 정부 공무원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도 외교 관계를 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외교 관계를 해야 되고 지금 바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죠. 자, 특히 이제 일본 쪽에는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자, 신성통상은 이제 일본 테마주인데 이 SPA라 그러죠. 제조 유통 일갈 브랜드인 탑10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없어요. 일본 테마주와 관계 없는데 이게 이제 이 제조 유통 일갈 SPA 이거 유니클로가 있죠. 유니클로의 반대급부로 이 종목을 작년에 땡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본 테마주로 엮여서 가는 종목이고요. 자, 지금 일본하고의 분쟁이 지금 어떤 일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한국이 요청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을 일본이 거부를 했어요.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하고 화해를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기서 두 나라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양보를 한다면 그것도 좀 약간 좀 굴복하는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정부가 6월 19일이죠. 산업통상자원부가 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패널 설치라는 거는 우리 재판으로 따지면 1심 재판 절차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한번 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WTO에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판하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패널을 신청해가지고 결론이 날 때
보통 1년, 2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종심까지는 2,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테마주는 2, 3년 내내 우려먹겠다는 얘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살아있으니까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식은 항상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 모멘텀이 지금 일본 쪽은 일본 테마주는 3년짜리 모멘텀이다. 3년짜리 모멘텀이기 때문에 꺾여도 길게 보시면 올라가는 이 섹터 테마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나미에 이은 2등, 1.5등, 2등 테마주긴 하지만 거의 모나미급으로 일본 모멘텀을 받으면 바로 그냥 20% 급등을 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신성통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길게 보고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떤 법적인 것까지는 아직 안 갔었고 이 극일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극일 운동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모나미나 이런 신성통상 같은 것이 급등했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어떤 법적인 싸움이 진행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테마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운동, 유니클로 뭐 사지 말자. 정말 가서 뭐 진짜 뭐 반값 세일하는데 사는 거 눈치 보일 정도로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졌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테마주로 급등했는데 지금 어떤 이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어떤 뭐 그런 극일 운동이 나오는 뭐 조짐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계속해서 어떤 올라갈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그죠? 작년 같은 분위기에서 유니클로 런닝 셔츠 한 장만 살라 그래도 사진 찍히고 막 네.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그때 분위기, 극일 분위기하고 또 뭐 지금 현재는 약간 차분해졌지만 그거는 관계 없어 보입니다. 관계 없고 일단은 여전히 우리 한국이 일본하고 분쟁 중에 있는 것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 분위기가 차분해졌지만 계속적인 일본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쟁이 해결 안 되고 계속적으로 2심, 3심 이렇게 가버리면 또다시 반일 불매 운동이 또 번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장기적인 모멘텀은 살아있고 또 작년에 어떤 불매 운동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뭐 독도 이런 게 문제가 이슈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또다시 또 반일 불매 운동이 또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한번 길게 보고 대응하시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090원, 손절가는 1,6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